아름다운 달입니다. 여수의 돌산대교. 가족 여행을 가셨어요. 자, 숙소로 돌아오시는 중에 다리를 건너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자, 아드님이 아빠한테 네, 새로 바뀌었어요. 좌회전이 안 돼요. 네, 오른쪽으로 가서 유턴해서 오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좌회전 안 되죠. 여기 좌회전 금지죠. 근데 아버님께서는 내비에서 좌회전 되는 걸로 나와서 근데 안 되는구나. 아이고 그냥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오른쪽으로 가시다가 아빠 저쪽에 가서 유턴해야 돼요 라고 했는데 아빠가 차가 안 오니까 여기서 유턴하시다가 아이고 뒤에서 오던 차를 보셨습니다. 뒤에서 오던 차 보셨나요 여러분들? 여기요. 후방 영상에 어두워 잘 안 보였죠? 저 차는 어디서 오고 있었을까요? 내 뒤에 있었어요. 자, 돌산대교에서 차 한 대씩이에요. 하나의 차로인데 오른쪽 두 개 차로 됩니다. 내 뒤에 오고 있던 차가 자, 여기부터 후방 영상 나오죠? 후방 영상. 내 뒤에 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 차가 자, 두 개 차로가 되니까요. 여기서 내가 유턴하려고 2차로 쪽으로 세 개 차로가 됐네. 세 개 차로. 근데 요때 저 차가 1차로 쪽으로 들어갑니다. 1차로 쪽 들어가고 난 돌고 아니 상대차가 너무 바짝 따라왔어요. 상대차 내가 여기서요. 여기서 저기 지나면 이제 차로가 1, 2, 3이 됩니다. 내가 2차로로 쭉 가는데 깜빡이는 안 켜셨어요. 네, 2차로 가요. 상대차 지금 1차로 들어가요. 1차로 들어갈 때 나도 돌면서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빠가 마지막에 차 안 오니까 그냥 도셨어요. 그건 저희 잘못했는데 근데 100대 0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깜빡이는 안 켜셨고요. 뒷차는 뒤에 따라오다가 1차로로 변경한 직후였고요. 불박차 100번 잘못이다 깜빡이 안 켜고 거기서 유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불법 유턴 말이 안 되지. 뒷차도 너무 바짝 따라오다가 추월하려고 한 점에 대해서 일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은 불박차 100번 잘못이라는 의견이 60%입니다. 그리고 뒷차도 일부 잘못이라는 게 40%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가야 될까요? 끝까지 가서 100대 빵은 아니다라고 다툴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100대 빵 인정해 줄 것인지 그것은 경찰에 접수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저는 100대 빵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뒷차가 너무 바짝 따라왔어요. 항상 차로 변경해서 앞차보다 먼저 갈 때는 앞차랑 거리를 둬야 돼요. 그래 혹시 그 차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차로가 하나였다가 세 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앞차도 1차로 변경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에 비해서 거리를 두고 들어가면 앞차 들어올 때 빵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불박차도 딱 꺾으려고 할 때 뒷차 불빛이 보이네. 뒤를 딱 보면은 뒤에 차가 있네. 금방 하나의 차로였어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뒷차에도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한 20% 정도? 너무 급했다라 30%까지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상대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요? 100대 빵 인정 안 한다고요? 경찰에 접수합시다. 경찰에 접수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 내 차에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내 가족들은 자손 또는 자동차 상해로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자손이나 자동차 상해 가입되어 있고 그렇다면 내가 100대 빵 해주나 8대 2나 7대 3 해주나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내 거 다 자손으로 또는 자동차 상해로 치료받죠. 자차로 차 고치죠. 그리고 100대 빵 할증이나 내가 7, 80% 잘못이나 할증이나 차이가 없어요. 경찰에 접수되면 나는 벌점하고 범칙금 물잖아요. 그리고 사고 났을 그 당시에 내가 중앙선 넘어가 있는 상태 같으면 같은 방향끼리 차니까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까지 되면 벌점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접수하지 않고 그냥 그래 또 상대편 다친 것에도 또 벌점 또 부과되잖아요. 경찰에 접수하지 않고 100대 빵이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그렇게 많이 다치진 않다. 가볍다. 그냥 물리치료 몇 번만 받으면 되는 정도다. 그럴 때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경찰에 접수 안 하는 걸 조건으로요. 대인, 대물,
대인 렌터카 없이 백대빵. 그렇게 얘기해 보시고요. 그게 잘 안 통하면은 그냥 경찰에 접수 안 되고 백대빵으로 하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절대 불법 유턴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깜빡이는 미리 켜야 되는구나. 깜빡이 미리 켜고 꺾기 전에 2번 해야 되는구나.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백대빵보다 더 가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사고에서 뒤에 차에게도 20 내지 30% 과실이 있다. 그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안전거리입니다. 안전거리 지켜야죠. 근데 상대차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 건너갈 때는 쭉 가면서요. 여기서 꺾지요. 이제 후방영상 나오죠. 너무 바짝 붙어 있어요. 저렇게 바짝 붙으면 안 되죠. 그리고 차로가 하나 늘어나니까 요거 여기 길을 잘 안 와봐요. 옳지 숑. 요거. 안전거리는 앞차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들이받지 않을 만큼, 그리고 내가 차로 변경해서 갈 때도 앞차와의 거리를 두고. 안전거리는 같은 차로서 앞뒤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차로 변경 또는 앞차를 추월할 때 그때도 거리를 두고 가야 됩니다. 뒷차가 슝 안전거리 지키지 않고 급하게 나가려고 한 거, 그 점에 대해서 20, 30% 잘못 있다는 의견이지만, 그러나 경찰에 접수 안 되고 그냥 100대 0으로 끝내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영상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이런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1차로 가고 있고요. 좌회전할 겁니다. 앞에 차들이 좌회전해 가고 있네요. 옳지, 나도 좌회전해야지. 근데 이때 황색 신호로 바뀌었어요.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 앞에 차들이 가니까 그냥 신호 이미 난 황색 신호 아까 바뀌었어요. 가다가 오토바이랑 꽝. 네, 신호가요. 아까 바뀌었습니다. 황색 신호가 이때 바뀌었어요. 이때 직좌에서 직진으로 바뀌고 양방향 직진이에요. 황색 신호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쯤 이제 요 앞에 요 차들도 신호 위반입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순발력이 빠르죠? 다른 차들 가고 차들은 지금 조금 있다는데 오토바이 좀 출발해서 오는데 이거 완전히 신호 위반이죠. 완전 신호 위반. 오토바이는 조금 빨랐습니다. 저거 2, 3초의 여유? 2, 3초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어요. 저건 한 5초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대 빵이에요. 문제는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요. 이분처럼요. 여러분들 이분처럼 실수하실 수 있으세요? 이분이 왜 신호 위반했을까요? 신호 위반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복 8차로인데요. 직좌 신호가 끊길 줄 모르고 좌회전하다가 왜 사고 났지? 나 정상적으로 내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었는데 아이고 운전 중 멍해갖고 제가 신호를 놓쳤어요. 바로 보험사 불렀고요. 경찰분이 바로 근처에 계셨는데 사고 처리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신호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보험사에서 당연히 100대 0 다 해드릴 겁니다. 예. 치료 잘 받으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3달 지나서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약식기소로 벌금 250만 원이래요. 벌금이야 열심히 벌어서 내면 그 죽는 돈은 아니고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죠. 근데 전과가 남던 소리 들어서요. 염치불구하고 자문을 구합니다. 이미 약식기소되어서 정식재판을, 그런지 정식재판 청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판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벌금형도 평생 전과가 남을까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약식기소가 됐으면은 이미 법원으로 넘어간 겁니다. 다만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판사가 내 피고인, 그럼 피고인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재판할 때 판사 앞에 검사, 그다음에 피고인, 변호인도 가끔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게 그것은 정식 재판이에요. 정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건 구공판이라고 그래요. 공판에 해부했다. 구공판은 구속 구공판이 있고 불구속 구공판이 있습니다. 요즘은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불구속 구공판이죠. 불구속 수사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법정에 가서 재판받는 거는 그것은 구공판이라고 그러고요. 정식 재판이에요. 그리고 그냥 서류만 하는 거, 약식을 하는 거, 그게 구약식이에요. 약식을 청구한다. 청구할 때 그 구자에다 약식. 약식 기소라고 합니다.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기소. 이제 법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기소유예는 없어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아이고 이렇게 뭐 사고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실수를 하셨네요. 실수한 거 반성하고 그리고 피해자도 많이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 되고 그러면 기소유예 줄 수 있어요. 이미 기소유예는 없습니다. 검사손을 떠났어요. 결국 남은 것은 벌금 250만 원, 250만 원 내느냐 아니면 좀 깎아달라고 하느냐. 정식재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죄 다투기 해서 정식재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벌금이 많으니까 깎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엔 정식재판 청구하더라도 손해보지 않았어요. 밑자의 본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정식재판 청구했을 때 다른 걸로 높아지진 않아요. 벌금보다 집행유예가 높아요. 집행유예보다 실형이 높죠. 검사가 약식 기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유예나 또는 실형을 못해요. 하지만 같은 형 내에서는 벌금형 내에서는 판사가 볼 때 괘씸한데 잘못했으면 내야지 뭘 또 이렇게 정식재판 청구했어 해서 벌금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아주 미우면 벌금 더 세게 할 때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하려고 그러면 약식명령 받고요. 법원에서 명령서가 와요. 판결문이에요. 그거 받고 그거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해야 돼요. 날짜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피해자랑 합의는 안 됐답니다. 근데 피해자 진단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예전에는 피해자 진단 일주에 30만 원 하다가 지금은 50만 원 쪽이에요. 250이면은 6주? 6주면은 6, 38, 6, 5, 30. 그 중간 정도 되죠? 근데 그래서 한 6주 정도 진단이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약식 기소해서 벌금 깎아달라고 그럴 때 그냥 깎아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보시죠. 피해자는 보험사랑 합의가 끝났답니다. 피해자한테 가서 큰 돈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그냥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연락도 못 드렸는데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다치신 데는 좀 어떠세요? 하면서요. 이 명절 때 이렇게 선물 세트 하나 들고 가세요. 그리고 정말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 법원에 이번에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벌금형으로 그냥 벌금 내면 되는데 제가 벌금 내느니 제가 좀 저를 좀 용서해 주시면은 형사비 좀 해주시면은 제가 벌금 좀 깎아달라고 판사한테 가서 한번 사정해 보려고요. 정식 재판 청구하려고요. 그렇게 찾아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선물 세트 한 10만 원짜리 사서 들고 가시고요. 그리고 한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 네. 한 30, 그러면 가해자는 못 받을 거 받잖아요. 보험사랑 합의가 끝났는데. 그렇게 선물 세트 조그만 거 하나, 돈 조금, 또는요, 어떤 분은요, 선물 세트 사가면은, 돈 됐어요. 그러면서 합의서 그냥 써줄 때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돈 때문에 합의해지는 게 아니고요. 상대편은 성이거든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거 써주는 거예요. 돈 안 받고 합의해주는 사람들은 많아요. 많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 번호 쭉 쓰고요. 사건 번호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됐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다가 인감증명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주민등록증 그 사본에서 붙여도 돼요. 그렇게 해서 법원에 제출하면서 판사님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판사가요. 그 형사비 그거 한돈 그거보다 그 이상 깎아줘요. 예를 들어서 30만 원 합의했다. 최소한 50만 원, 100만 원 깎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전과 맞아요. 평생 전과 맞습니다. 평생 남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과라고 하면 집행유예 이상을 말해요. 빨간 줄 간다 그러잖아요. 호적에 빨간 줄. 근데 빨간 줄 없어요. 호적 자체가 빨간 줄, 호적이 없고요. 그리고 호적 가만히 뒤집어도 빨간 줄 없어요. 근데 옛날에 신원조에 걸린다는 얘기였죠. 집행유예 이상이면은. 공무원 시험 되려고 그러면은 집행유예 되면 공무원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빨간 줄 그랬는데요. 그건 집행유예일 때, 집행유예 이상일 때. 벌금은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합의돼서 벌금형을 낮출 수 있으면은 그럼 좋죠. 평생 남는 건데 줄어서 남잖아요. 가끔 선고유예를 해줄 때도 있습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 근데 그것은 거의 쉽지 않아요. 거의 어렵고요. 벌금형을 낮추려면 그냥 낮춰달라 그러면
벌금도 높아질 수 있어요. 어떡할래요? 계속 재판 받으실래요? 그럼 불안해요. 저 그러면 저 정치재판 취하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끝나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성의를 보여서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벌금형을 깎아달라고 해보십시오. 이곳 1, 2, 3, 4, 5차로인데요. 1, 2, 3차로는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차로고요. 4차로, 5차로는 직진차로입니다. 불박차는 좌회전 하려고 그랬는데요. 앞차가 좌회전 깜빡이 켜고 있어요. 직좌 신호예요. 아, 여기 좌회전인가 보다. 근데 거기는 좌회전이 안 돼요. 보시죠. 자, 여기서 앞차가 다시 아니야 잠깐. 앞차 왼쪽 깜빡이 켰어. 그렇지. 예. 보시죠. 앞차가 왼쪽 깜빡이 켜서 나도 좌회전하면 되겠지. 근데 직진차로네. 안 되네. 여기 안 되네. 에이, 앞차도 그냥 가고. 에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도 그냥 가야 되겠다. 그냥 저 앞에서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데 택시가 들어오더니 이런. 자, 좌회전 차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걸 알고 여기서 좌회전하면 안 되겠구나. 저 앞에 가서 유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잠깐 멈칫하다가 직진하려고 하는데 택시가 쑥 들어왔습니다. 저 택시는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차로 좌회전이고 내가 여기서 잠깐 멈칫했죠. 잠깐 멈칫하다가 다시 앞으로 가려고 하는 택시가 옆으로 슉 브레이크 잡아서 들어왔습니다. 택시가 들어왔으면 쭉 가지. 택시 쪽에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무조건 네가 져. 그렇게 얘기합니다. 택시 쪽에 승객 타고 있었는데요. 택시 기사분께서 불박차 운전에 네가 진다니까? 네 잘못이야. 과연 제가 잘못했나요? 택시가 깜빡이도 없이 그냥 쑥 들어왔는데요. 일종의 칼치기예요. 다만 나는 좌회전하려다가 안 되는구나 멈칫하다 다시 출발한 것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됐습니까? 택시가 더 잘못됐습니까? 택시 100%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불박차가 더 잘못은 당연히 없지요. 택시 기사분은 네가 진다니까 내가 왜 져요? 안 지죠. 자, 택시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8%, 택시 100%라는 의견이 62%입니다. 저도 택시 100% 쪽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한쪽 영상만 봐갖고서는 좀 판단하기가 그런 게요. 왜냐하면 택시 입장에서는 왼쪽 깜빡이 켰잖아요. 불박차 좌회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좌회전 하려고 그러니까 저 좌회전에 들어가겠지 싶어서, 그런데 좌회전 깜빡이 켰다가 직진했다. 날 헷갈리게 했네. 그런 입장에서는 불박차에게도 한 10 내지 20 얘기가 될 수 있을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오려면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질문한 게 있는데 답이 없으시네요.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멈칫 하셨나요? 원래는 좌회전 하려고 했지만 깜빡이 안 켜셨네요. 원래는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데요. 왼쪽 깜빡이 켜려고 그랬는데 좌회전 차로가 아니에요. 직진 차로예요. 그래서 신호가 또 변경됐나요? 직전 신호에서 직진으로 변경됐군요. 깜빡이는 켜지 않고 그냥 직진했습니다. 그렇다면 100대 0이 되겠죠. 잠깐 멈칫한 거. 잠깐 멈칫한 것에 대해서 그걸로 과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호가 변경됐다고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신호 변경됐네요. 네, 신호. 자, 여기서요. 네, 여기서 깜빡이 아직 안 킨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직진만 남네요. 직진만 남아서 그래서 직진하러 들어가는데 오른쪽에서 택시가 수르륵 들어오더니 멈추면 어떡하나요? 멈추면 녹색 신호 켜졌다고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되나요? 불박차 약간 멈칫한 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랑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은 택시 칼치기 후 급제동한 택시의 100% 잘못으로 보여집니다. 이 앞차 개인 택시입니다. 개인 택시는 면허 취소되면 개인 택시까지 날아갑니다.
개인 택시가 지역에 따라서 6천만 원, 8천만 원, 뭐 1억 차이가 나는데요. 저거 전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되면 날아가는데요. 이 택시가 급해요. 콜을 받았어요. 콜 받고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앞에 요 택시입니다. 요 택시. 후진하더니 왜 그래? 다시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 지금 유턴 못 하는데 신호 위반인데 가다가 이거 오토바이. 에헤. 저 개인 택시가요. 신호 위반 유턴하려고 딱 넘어갔다가 오토바이가 놀라서 브레이크 잡아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저 개인 택시가요. 그냥 갔어요. 예. 제가요. 사고 직후 내리라고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런데도 그냥 갔습니다. 괘씸합니다. 제가 쓰러져갖고 이러는데도 눈이 마주쳤는데도 쳐다보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3시간 뒤에 경찰서에 방문해서 자수했대요. 이 동네가 아니고 다른 경찰서에서 아마 이렇게 운행하다가 다른 경찰서로 간 것 같아요. 경찰관 말에 들으면은 자수를 했기 때문에 처벌이 경감된대요. 면허 취소는 안 될 것 같대요. 뺑소니인데요. 제가 오토바이 타다 넘어졌으니 저 많이 다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았대요. 예, 다행히. 어디가 부러지진 않았답니다. 뺑소니인데 자수했다고 면허 취소 안 된다고 말이 됩니까? 조사받을 당시 택시기사는 콜이 잡혀서 급해서 그랬다. 직접 부딪히지 않아서 괜찮을 줄 알았다. 오토바이 타고 넘어지면 다치죠. 그냥 가면 됩니까? 이와 같은 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합의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해서 사고 접수됐는데요. 제가 먼저 신고를 했어요. 뺑소니라고요. 근데 자수했다고 처벌이 경감된다는데요. 저는요, 골절 어디 부러진 데는 없어요. 그리고요, 저는요, 어디가 부러진 데는 없고요. 진단은 2주예요. 신경압박 증세가 보인다? 신경압박 증세면 아마 디스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추간판 탈출증, 일정 시간 후 MRI 촬영 권고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일단은 2주 진단인데요. 나중에 진단이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은 보통 4주 진단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3주나 4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왜 면허 취소가 안 되나요? 우선 면허부터 보겠습니다. 뺑소니, 사고 미조치. 물론 대물 뺑소니,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벌점 15점이에요. 대물 뺑소니는요. 근데 사람 다치게 해놓고 그냥 뺑소니 치면 4년 동안 면허 취소입니다. 음주 무면허는 5년 동안 면허 취소고요. 그런데 자수하면 벌점이에요. 자수하면 벌점으로 바뀌는데요. 보여드릴게요. 3시간 내에 자수하느냐, 48시간 내에 자수하느냐 따라 달라요. 자, 첫 번째는 이거 물적 피해죠. 사람 안 다친 거는 벌점 15점이에요. 사고 미조치가요. 사람 다쳤을 때, 사람 다쳤을 때 또 죽거나 사망했을 때요. 사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떠났다가 3시간 내에 3시간. 그때는 벌점 30점입니다. 3시간 지나고 48시간일 때는 그때는 벌점 60점이에요. 60점. 그래서 저 개인택시 운전자는 3시간 이내에 자수했으면 사고 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그래서 뺑소니 면허 취소가 아니고 벌점 30점입니다. 그리고 나 다친 거 2주 진단이면은 벌점 5점이죠. 만약에 내가 3주 진단으로 바뀌게 된다고 그러면은 3주 이상이면은 벌점 15점이에요. 저 개인택시 운전자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개인택시 날아갈 뻔했어요. 면허가 날아가요. 근데 그분이 아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전화해보더니 야, 너 큰일 나 면허 취소 너 개인택시 날아가. 그래서 급히 가서 신고한 것 같습니다. 한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처벌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입니다. 사람을 죽게 했을 때 그냥 가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여기서요. 사망케 하고도 그냥 갔을 때 그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에요.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은 1년부터 30년까지 말합니다.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크게 다쳤다 그러면 크게 다치고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으면은 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주 진단이에요. 벌금형으로 끝날 겁니다. 500만 원 이상,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500만 원 정도로 끝날 사건입니다. 원만히 형사합의되면은 500만 원에 좀 깎아줄 수 있어요. 반까지 깎아줍니다. 250 내지 300만 원까지 깎아줄 수 있어요. 이번 사고 괘씸하죠. 괘씸하지만 자수했기 때문에 3시간 이내에 자수했으면은 벌점 30점.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그리고 처벌. 구속시키고 싶은데 구속 안 돼요. 내가 어디가 크게 장애가 나올 정도로 진단이 크게 나왔다 그러면은 재판받고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문제되지만 지금은 벌금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차피 벌금형이니까 나 마음대로 해. 그러지 마시고요. 얼른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빨리 케어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돈 액수가 크고 많고를 떠나서요. 사죄하고 그리고 성의를 보이십시오. 빨리 몸이 좋아지시려면 좀 이렇게 사골이라도 좀 고아서 드셔야 될 텐데요. 그러면서 액수가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리고 형사합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택시기사는.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요.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나요.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 90% 이상입니다. 가서 재수 없이 왜 그때 오토바이가 또 빨리 왔어? 이런 얘기 안 하면은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나요. 그럼 형사비금 없습니다. 그래서 과실은 100대 0이에요. 그래서 보험사로부터 못 받을 보험에서 나오는 위자료 몇 푼 안 됩니다. 15만 원, 만화했자 25만 원,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못 받는 걸 내가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면은 나는 합의해주고 형사합의금 받아서 좋고 또 가해자는 그 합의서 제출하면은 5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이 될지 좀 괘씸하면은 좀 600만 원, 700만 원 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500만 원 정도예요. 그것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가 형사합의하면 반드시 그보다 더 많이 낮아져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벌금형이 낮아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윈. 가해자는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편하고 또 나중에 법원에서 벌금형이 깎일 가능성. 정식재판 청구에서 검사가 아예 깎아서 기소할 수도 있고요. 벌금 300만 원, 400만 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법원에 가서 저 합의했으니까 좀 용서 좀 해주세요. 벌금이 깎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액수, 위자료가 몇 푼 안 되는데 별도의 형사비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요. 그래서 사고는 안 내야 되는데요. 사고가 났으면은 가해자는 미안한 마음을, 죄송한 마음을 표하시고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그래야 나중에 검사나 판사로부터 용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 빠른 시일 내에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사고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 차를 잘 보세요. 저 차랑 오토바이가 지나갈 겁니다. 풀박차는 목격 차량이에요. 오토바이랑 이 차랑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 지나가죠? 그리고 앞차가 깜빡이 킬 거예요. 깜빡이 한 번, 두 번, 세 번, 콩! 이번 사고. 사각지대죠. 그리고 여기는 버스 정차로 시행되는 시간인데요. 근데 점선입니다. 오토바이가 다른 차보다 좀 빠르네요. 빠르게 가면서 이때 오토바이가 이 차 때문에 살짝 이렇게 틀어서 갑니다. 그리고 이미 저 옆에 3차로 가고 있어요. 오토바이가 3차로 가고 있는데 3차로 가는 차를 못 보고 완전히 나란히 가는 사각지대라서 그리고 오토바이 앞에도 다른 차가 가고 있었어요. 다른 차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버스 정차로 저게 문제될까요?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는 과실 비율 100대 빵입니까? 아니면 오토바이가 버스 정차로 간 거 그것 때문에 100대 빵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볼까요? 100대 빵이다.
속도가 빨라 보이고 버스 전용 차로로 갔기 때문에 100대 빵은 아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100%가 100대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점선 구간이기 때문에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나란히 가고 있는 거, 속도요? 속도는 그렇게 중요할까요? 조금 더 빨라 보이죠? 조금 더 빨라 보여요. 속도도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요. 네, 사각지대에 놓인 그 차를 못 본, 오토바이를 못 본 상대차의 100% 잘못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차와 자동차와 오토바이 양쪽 보험사에서 100대 빵은 아니고 오토바이에게도 10 내지 20% 있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경찰에 접수가 됐답니다. 문제는요. 이 자동차가 종합보험이 안 돼요. 종합보험 되면은 그냥 보험 처리 끝나고 벌점과 범칙금만 받으면 되죠. 경찰에 접수되더라도. 책임보험밖에 안 된답니다. 이제 책임보험밖에 안 되니까 합의가 필요해요. 합의 안 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릎을 다쳤대요. 골절상이래요. 큰일 났습니다. 골절이면은 한 8주가 나올지 12주가 나올지. 종합보험 안 되면 형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12대 중과실은 아니죠? 형사 합의만 되면은 그냥 공소권 없어요. 합의 안 되면 벌금 내야 돼요. 근데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100대 빵이잖아요. 물론 이 자동차 보험사나 이 오토바이 보험사 그 보험사 직원처럼 또는 판사도 아무리 점선이죠. 왜 거기가 왜 그리 갔어? 근데요 오토바이는요 이 버스 전철 있을 때 일리 가야 돼요. 좀 헷갈립니다. 참 헷갈립니다. 점선구에서 오토바이 일로 간 거 그거 과실화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판사에 따라서 오토바이에게 10%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100대 0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벌금 내고 끝날지 재판받아서 만약에 진단이 12주 나왔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될지 나중에 합의 안 돼요? 그럼 실형 선고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합의만 되면은 그 순간에 끝나요. 경찰에서 합의되면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 검찰에서 합의되면 거기서 공소권 없음. 법원에 넘어간 다음에도 1심 판결 선고되기 전에만 합의되면 공소기각이에요. 그런데 1심 판결 선고된 다음에 합의되는 건 양형에만 형만 좀 깎아줄 뿐이에요. 그래서 합의가 되려고 그러면 1심 판결 선고하기 전에 가능한 빨리 합의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게 어차피 책임보험에서 대물이 2천만 원까지 되잖아요. 그리고 무릎이 골절이라다 하더라도 책임보험에서 치료비가 많이 다쳤을 때, 조금 다쳤을 때는 불과 1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급수에 따라서요. 8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돼 있지만은 골절일 때는 꽤 치료비 한도액이 제법 높거든요. 급수에 따라서요. 저거 처음부터 100대 0 인정해 줬으면은 그냥 100대 0으로 딱 하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게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책임보험밖에 안 되는 거 상대가 알더라도 그때는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은 경찰에 접수 안 됐을 텐데요. 지금은 이미 경찰에 접수돼서 경찰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합의 안 들어오면 검찰로 넘긴다.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왜 90대 10이냐 100대 빵이냐 100대 빵이냐 왜 이렇게 중요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각지대에서 못 봐서 100대 빵으로 해주고 그냥 쿨하게 끝냈으면 되는데 상대가 이제 책임보험밖에 안 되는 거 아니까 이제는 전화도 안 받고요. 미안하다고 해서 사과하고 싶어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괘씸하다 이거죠. 도대체 100대 빵이냐 아니냐고 왜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좀 특이합니다. 내 차가 240만 원 나왔어요. 수리비가요. 그러면 오토바이 보험사로부터 10 내지 20%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0%면 24만이고 20%는 48만 원이에요. 또 저랑 동승자랑 다쳤어요. 거기 90대 10만 되더라도 치료비는 받을 수 있잖아요. 저거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염좌 정도겠죠? 그럼 치료비가 건강보험을 하면 되잖아요. 건강보험하고 몇 푼 되겠습니까?
저 건강보험 됩니다. 12대 예외사유 아니고 내가 지나가다 넘어져 다친 거나 저렇게 다친 거나 그런 거 몇 푼 안 돼요. 근데 그 대차 수리비 240만 원 중에 1, 20% 받으려고 나랑 동승자 치료비 받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호미로 막을 걸 포크레인에도 못 막게 생겼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죄송합니다. 100대 빵입니다. 아니 이게 100대 빵이 아니라 500대 빵인데 제가 잠깐 뭔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밖에 안 되는데요. 책임보험에서 모자르는 거 제가 100%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합의되도록 하십시오. 검찰에 넘어가서 908 되면은 불안해집니다. 합의 안 하면 약식 기소되더라도 1주당 50만 원씩 칠 거예요. 그러면 8주면 400만 원이죠? 12주면 600만 원이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초기에 합의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다만 얼마를 들고 가세요. 자, 일단 제가 얼마 좀 갖고 왔습니다. 위로금으로요. 그리고 책임보험에서 모자른 거 제가 무조건 책임지겠습니다. 각서 쓰고요. 그리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부르는 의사 합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경찰서 일단 끝내세요. 형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에서 모자르는 거는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십시오. 종합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 그리고 작은 것 때문에 일을 키우지 마세요. 100대 빵으로 보입니다.